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느덧 또 5월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2021년에 계획했던 일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좀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보험 방송,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가정의 달 5월에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도 오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요, 실시간 소통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문자, 또 유튜브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해서 소통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꾸며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부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 이달에 주목해야 될 보험 순위 탑3인데요.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맞는 보험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보험인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베스트 플랜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좀 어떤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꾸며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선정의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오늘 준비해 주신 거 골라오신 기준이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5월은 또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이면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날에 부모님들이 이제 선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주식 계좌도 개설도 괜찮지만, 어린이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험도 이제 바꾸지 않는,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보험도 한번 준비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보험을 좀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주식으로 주는 선물도 좋지만은요, 이 보험 선물 좀 어린이날 선물로 그리고 어버이날 선물로 준비해 보시면 스마트한 선택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증권권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의 보험 증권 체크해 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이달의 베스트 플랜 3위 어떤 보험이 꼽혔을지 화면 통해 만나볼까요? 네, 바로 이달의 베스트 플랜 3위 수술비 보험이 나왔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실비와 비슷한데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실비 보험의 보험 방법으로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게 간단한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받는다라고 하던데 3위로 수술비 보험을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수술비 보험은 예전에는 그냥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딱 그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었고, 생명보험에는 1에서 3종 아니면 1에서 5종 수술비로만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 수술비 보험이 완전 엄청나게 특화가 됐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제 실비 갖고 있고 수술비만 보험만 있어도 충분하게 그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수술비 보험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비 보험 살면서 내가 얼마나 수술비를 받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로 이제 제가 수술을 좀 받은 걸 좀 보게 되면, 요즘에 제가 3년 안에 지금 수술 한 6번 받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 11번 정도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술을 받은 게 좀 있어서 제가 수술비 보험이 나왔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보험 다 거절을 받았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 보험인 이제 질병 수술비 아니면 상해 수술비 딱 그렇게만 갖고 있는데, 이 수술비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살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는 이제 A사에 있는 이제 수술비 보험에 대한 거에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앞에 뭐 당뇨병 진단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당뇨가 걸리시게 되게 되면 이제 당뇨로 인한 수술을 좀 많이 받으세요. 뭐 망막 수술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수술이 좀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당뇨가 걸리시게 되면은 수술을 받으실 때 이 수술비를 얼마큼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요새는 이제 수술이 하도 많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뭐 무조건 관열로 인한 수술이 아니라 요새는 비관열로 인한 수술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열, 비관열로 이렇게 다 나눠진 그런 보험이 있었고, 요즘도 이제 모 보험사들은 아직도 관열, 비관열 나눠져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열, 비관열 뭐 상관없이 이제 관열, 비관열이 신의료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그냥 수술만 받게 되면 수술비를 드린다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40세 기준에 이제 2대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은 뇌혈관하고 이제 허혈성이에요. 이제 이럴 경우에 최대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냐면 수술로만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수술로만 하시게 되면 최대 5,050만 원, 5천만 원, 수술비만요? 네,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진단비 빠지는 겁니다. 이 진단비는 빠지고 최대 5천만 원 이상을 수술비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좀 더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걸리게 되면 안에 스텐트 삽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5천만 원 받으시는 거고, 요새 이제 남성이든 뭐 여성이든 이 갑상선에 이제 결절에 대한 이제 결절이 되면 절제 수술을 합니다. 이 절제 수술도 상당히 간단한 수술이긴데요. 그럴 경우는 1,0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당뇨병에 대한 뭐 백내장이든 뭐 망막증이든 했을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자주 걸리시는 거죠. 거의 뭐 자궁근종이든 유방섬유선종이든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비로만 250만 원. 이거는 이제 실비 외적으로 그냥 실비는 실비대로 받으시는 거고 실비 외적으로 받으시는 이제 수술비가 이제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 뭐 7대, 17대, 37대 뭐 등등등 해갖고 총 토탈 88대 질병 수술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고혈압에 의한 뭐 수술이든 뭐 당뇨병 수술이든 뭐 간질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각 3천만 원씩 수술만 3천만 원씩만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핵, 뭐 폐혈증,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질환이 이제 여성 질환 중에 뭐 단독으로 1위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1,000만 원 정도, 17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술비 안으로만 이제 순수히 1,000만 원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안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가기 때문에 1,030만 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상당히 지금 없으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만큼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아프면 요새는 뭐 이제 유병자분들도 수술비 보험 많이 가입을 해드리긴 하지만 뭐 병원비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1년 안에 어떤 병원에 입원했던 수술했던 그런 분들은 수술비 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유병자면 유병자 아니면 건강하신 분들은 수술비 보험은 상당히 저렴한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아주 큰 수가 있는 게 또 수술비고, 진단비는 단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매회성입니다. 매회 수술 받을 때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 보험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진단비가 아니라 수술비잖아요. 수술비로만 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참 주변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좀 실감이 나서 그죠. 수술비에 대한 사례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사례를 좀 준비해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올 2월 달이에요. 2월 달인데 제 고객이에요. 저랑 상당히 오래된 고객인데 근데 그 갑자기 일하는 도중에 이제 말도 어눌해지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그 직장에서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겁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아져서 직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뭐 예전에를 이제 이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게 예전에 좀 아팠던 부분이 있어갖고 생명보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옛날 보험은 다 내추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추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래갖고 그냥 비갱신 말고 갱신으로 가자. 그래서 손해보험을 해서 20년 갱신으로 가자 해갖고 이제 생명보험에 있는 그 건강보험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담보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3년 갱신형짜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좀 리모델링을 제가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보험은 리모델링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안에 만약에 이분이 그 수술비 옛날에 있는 생명보험만 갖고 계셨으면 1에서 5정인 그 수술비 보험에서 5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으셨을 텐데 저희 이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분이 얼마를 받으셨냐면 예. 이제 뇌졸중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셨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뇌혈관 진단비는 워낙 비싼 담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술비로 가자. 그리고 어차피 뇌혈관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술비가 1,50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 해서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5대 관열 수술비를 넣어드렸고 1에서 5종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30만 원. 그다음에 112대 질병 수술비도 1,000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받은 순수히 진단비하고 수술비로 받아가신 게 실비를 제외하고요. 6,530만 원이세요. 이분이 토탈 한 43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도 이제 뭐 회사에서는 월급이 지급이 됐겠지만 그래도 이 6,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신 후에 건강하게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아직도 말은 약간 어눌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회사로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시지만 가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신 거죠. 이분이 보험료가 얼마 20년 갱신을 하고 얼마로 했었냐면요. 단돈 6만 3천 원에 가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담보 자체를 6만 3천 원에 가입을 해드려서 이 정도의 보장을 받으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2대 진단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비 보험이 이렇게 좋다. 만약에 여기서 진단비만 빠진다고 해도 4,500만 원 돈을 순수히 수술비로만 받아가신 거죠. 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내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베스트 플랜 3위 수술비 보험 만나봤는데 이제 2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 2위 바로 2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자, 뭐 뇌허혈성 질환 우리가 뭐 질환이라고 해서 소리 없이 찾아와서 더 무섭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겁니다. 요즘은 뭐 스트레스, 음주, 식습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요즘은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한테도 이대 질환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예, 이제 그 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허혈성 질환, 협심증이죠. 협심증은 예전에 뭐 50대 이후에 많이 발병이 됐는데 지금은 30대부터 발병이 되는 게 허혈성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허혈성은 필히 젊은 사람들 20대부터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허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협심증은 저도 30대 저는 정확하게 37살에 저도 협심증이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더 빨리 왜냐하면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공기도 워낙 안 좋고 중국에서 황사도 내려오고 뭐 그 이제 생활 환경상에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패스트푸드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협심증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고 또 뇌혈관 질환도 상당히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빨리 오는 경향이
됐죠. 이제는 이 암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뭐 50대, 60대, 70대가 오는 질병이 아니라 30대, 40대부터도 오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이런 진단비 같은 경우나 수술비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즘 뭐 스트레스나 음주 등으로 인해서 젊으신 분들, 특히 성인 남성분들은요, 이런 게 있어도 에이, 나는 건강해 하면서 그렇죠. 이대질환 보험을 많이 놓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것도 사례를 좀 준비해 주셨죠? 예, 이제 이 뇌경색이 걸리셨던 분이 한 분 예. 계셨어요. 옛날에 한번 걸리셨는데 이 뇌경색이 이제 뇌경색은 완치라는 게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봐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뇌경색이 걸리셔서 1년, 5년, 뭐 6년을 잘 사시다가 또 뇌경색이 오시고 또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사시다가 또 뇌경색이 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이 뇌경색 같은 경우는 한번 오시게 되면 상당히 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살다가 내가 괜찮네. 이 정도면 이제는 뭐 건강해졌겠지. 술도 드시고 담배도 태시고 담배는 안 태신다고 해도 술을 드시던 분들도 이제 끊으셨다가 다시 술을 드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똑같이 옛날처럼 생활을 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옛날에 걸렸던 뇌경색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3번째 뇌경색이 오셨던 분이에요. 한 13년 전에 뇌경색이 오셨다가 좀 괜찮아지셨다가 한 7년 전에 또 한 번 오셨고 그다음에 1년 전에 또 한 번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 뇌경색이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3번째 오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예. 반신불수가 되셔서 지금 뭐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하시지만 조금 이제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좀 대단하신 게 뭐냐면 7년 전에 한번 오셨다가 또 이제 그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갖고 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뇌졸중에 대한 보험을 그래서 가입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좀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신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으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사례 보셨죠? 이대 질환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특히나 나는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대 질환의 보험에 간과를 하셨다가 이렇게 성인 남성분의 사례처럼 내가 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대 베스트 플랜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5월의 베스트 플랜 대망의 1위 뭘까요? 공개해 드립니다. 네, 이달의 베스트 플랜 5월의 1위 플랜은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자, 뭐 3월에 개학 및 입학 시즌이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안 기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또 5월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좀 1위에 꼽히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네,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1위입니다. 네. 자, 5월에 어린이날인데 실제로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올까요? 어린이날,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네. 5월 달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2월 달, 그리고 왜 그러면 3월에 이제 다 애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그쵸.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어린이 보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라 그래갖고 제가 어린이 보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1위로 좀 뽑은 것도 있고요. 요즘은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안 하죠.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예. 어른이 보험이라고 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냐면, 어린이가 아니라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이 좋은 점은 면책 기간이 없다. 이게 이제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하죠. 뭐 암이든 뭐 이제 면책 기간에 대해 걸리는 담보가 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좋고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그리고 담보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30세 미만, 30세까지는 성인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상당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위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어린이라고 채널을 돌리면 될
것 같은 게 만 그렇죠. 30세까지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자녀분의 보험도 지금 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궁금한 게 요즘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유명인들이 또 논란이 좀 크게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보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보내고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게 참 겁이 나신단 말이에요. 어린이 보험에서도 이런 보장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나이대별로 좀 보장 분석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 학교 폭력 상당히 좀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뭐 모든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피해 보험금이라는 이제 그런 담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서 경찰한테 신고가 가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보험 거기에 대한 이제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이제 담보도 있고 그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왜 이 어린이 보험이 좋은가라는 네.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제가 이제 10세, 20세, 30세에서 좀 나눠서 나왔는데요. 오. 요건 이제 A, B 뭐 제가 뭐 A, L, H, M, D 뭐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 A, B, C, D, E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A사를 제가 조금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건 적은 보험료로 큰 혜택을 보는 게 최고로 좋다고 봐요. 그리고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가입을 할 때는 어서 오세요예요. 근데 오. 보험금이 나갈 때는 네. 누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 속상한데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보험도 이번에 제가 수술한 보험도 지금 이제 수술비를 모 회사에서는 못 주겠다 해서 지금 제가 좀 싸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오, 예.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보험금을 청구를 해갖고 100% 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어떤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주느냐 그리고 보험금이 얼마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 A사예요. 똑같은 담보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갱신으로 해야겠죠. 갱신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0년 날 100세 만기예요. 그랬을 경우는 암 진단비를 1천 놓고 유사암 진단비도 2천이에요. 그다음에 질병 휴유장애 2천, 뇌혈관 진단비 2천, 허혈성 2천,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 허혈성 뭐 신장 질환 수술비 2천 이렇게 넣는데 요 A란사는 그냥 보험료는 28,900원 정도, 29,000원 정도 되는데 그 옆에 B사는 44,000원. 똑같은 담보인데도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예, 뭐 M사는 뭐 45,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0세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10세 여자는 A사는 25,000원 정도면 되는데 제일 비싼 사는 이제 36,680원. 보험료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이 A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이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가 A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이요? 예. 이거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안 되죠. 예. 예, 다른 보험사는 뭐 B, C, D 뭐 그런 보험사들은 뭐 5천만 원은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제가 갖고 나온 A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질환 진단비 자체가 5천만 원까지가 넣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질병 휴유장애도 뭐 1억까지 넣을 수는 있는데 질병 휴유장애는 평균 2,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딱 봤을 때는 뭐 B사, 뭐 여기 뭐 C사, D사 뭐 같은 경우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최대예요. 그런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20세 남자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저렴해요. 20세 남자 A사 같은 경우는 39,188원 똑같은 담보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D사 같은 경우는 6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험료가 2만 원 차이예요. 이게 그러네요.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게 이게 딱 봤을 때는 2만 원, 뭐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신데 요거는 20년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1년이면 24만 원이고요.
10년이면 240만 원이고 20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씩 저축은 잘 못하시지만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4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담보일 때일수록 어떠한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A사로 해야 되느냐, B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D사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A사로 해야 되겠죠. 왜? 이 A사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잘 안 주는 보험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이 A사 갖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험금도 잘 준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예. 제가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당히 신기하죠? 예. 예. 30세도 어린이로 봐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나도 가입 가능한 거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30세까지, 보험 나이로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30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0세부터 30세까지 보험료가 보험료도 성인 보험보다 저렴하고 또한 그 면책 기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중요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이 A사 같은 경우에 보험 A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일 전문가님과 이달의 베스트 플랜 탑3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꼭 챙기시면 좋은 보험들 체크해 가시고요. 자, 3위가 받고 또 받는 그런데 저렴하기까지 한 가성비 값 보험이었죠. 2위는 2대 진단비 보험이었고요. 대망의 1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지만 만 30세까지 가입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꼭 이거 체크해 가셔야 되는 게 지금 한시적으로 저번 달에 바로 이 어린이 보험에서 말씀드린 2대 질환의 보장 진단비가 최초로 5천만 원 지금 일시적으로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만 30세가 안 되신 우리 자녀분들 어린이 보험 생각하신다면은 기간이 끝나가기 전에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베스트 플랜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뇌허혈성 질환 완벽 보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베스트 플랜에서 살펴본 내용 중 저희가 2대 진단비 꼽아드렸었죠. 이거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이고 뭐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 우리가 좀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야지 생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젊은 층들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좀 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이 3개였는데 그중에 네. 전문가님께서 딱 2대 질환 이거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 이대 질환 같은 거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진단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떤 보험보다도 굉장히 좀 우리 몸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가장 큰 진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2대 지금 베스트 플랜 중 두 번째를 차지한 뇌혈관 진단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그게 왜 생기고 어떤 질병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험금이 수령이 되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베스트 플랜 2대 진단, 뇌혈관 진단의 특징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증세는 이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심한 두통이나 구토, 의식 등의 장애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만약에 우리 TV 보고 계신 시청자님이 팔이 갑자기 막 안 움직인다든가 예. 전날 심한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팔이 돌아가는 느낌이 나고 저리고 막 몸이 평소와 너무 달라. 오, 그럴 땐 예.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은 그런 증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히나 뇌혈관 질환은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CT나 MRI를 찍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뇌혈관은 혈관 내에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한 25년쯤에 병원마다 생겨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암센터 같은 경우는 다 들어보셨죠? 그 안에 심장 뇌혈관 센터가 모든 병원들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병원도 우리를 진료해주는 곳이기는 하나 하지만 병원도 수익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이 뇌나 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병원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뇌혈관, 심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암 같은 경우는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는 형태예요. 죽어가는 암세포가 증식하는, 무한 반복적으로 증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관, 장기들을 못 쓰게 만들어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게 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굉장히 무섭긴 하나 우리 몸의 혈관, 수로를 담당하는 우리 아침에 변기가 막혔어. 아니면 머리를 감다가 하수구가 막혔어. 굉장히 짜증나죠. 답답하고. 우리 몸에 수로가 막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게요. 우리 몸에 얼마나 혈관이 많아요. 한 군데만 막혀도 그렇죠. 문제 그냥 생기는 거죠. 한 군데가 막힌 것보다도 그 네. 막힌 혈관들이 우리 심장을 통해 또 뇌를 통해 가지고 혈액이 정맥과 동맥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 혈관들이 막히고 쌓이다 보면 죽상이 생겨요. 혈관 내 찌꺼기들이 생겨가지고 이 죽상들이 점쳐서 쌓여서 이게 뇌로 가면은 뇌 관련 뇌혈관 질환, 심장으로 가면 심장 질환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 혈관들이 우리 수로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론가 삐져나가서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런 걸 에너리즘,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그 뇌동맥류가 생기고 이게 출혈이 돼서 뇌에 퍼져요. 그런 다음에 뇌출혈로 진단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원인의 대표적인 뻔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 같은 원인 습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데서 진짜 많이들 오시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유도 선수였어요. 유도 네. 선수였는데 이제 유도 국가대표를 안 하고 학교 시골에 선생님을 계시다가 체중이 급격히 불었어요. 예. 그리고 선수를 못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술과 담배를 많이 했어요. 여행 가는 도중에 구토를 해버렸어요. 차 안에서. 그래서 네. 단순히 그냥 오바이트, 멀미인 줄 알았는데 네. 멀미가 아니고 그로부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거든요. 재활치료 받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물론 젊기 때문에 금방 많이 좋아졌어요. 눈에 띄게 정도 좋아졌는데 그런 일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당뇨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비만도 있고 흡연도 해. 근데 나 못 끊겠어. 그러면은 좀 줄이시고 그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보험을 꼭 가입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네요. 뭐 드리고 유도하시는 분 얼마나 네. 건장하고 건강하신 분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뇌출혈이 걸리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손이 저리시거나 갑자기 네. 좀 말이 예전처럼 안 나온다거나 혹은 뭐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보험을 좀 가입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셔야죠. 자, 뇌혈관 질환에도 뭐 예.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공부 좀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종류 보면은 우리 유튜브나 설계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I60부터 69까지 다 나와. 아. 근데 그놈의 I60에서 69가 뭐냐? 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I60, 61, 62, 63 이거는 그 질병 분류 코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I60, 거미막 출혈,
6일 내내 출혈, 6이 기타 비해상성 두뇌계 출혈, 뭐가 여기까지 되게 많네요. 보면은 출혈이잖아요. 네. 6분부터 6위까지는 뇌 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3은 뇌 경색증, 혈관에 죽전이 쌓여서 혈관이 좀 막히는 증세죠. 그리고 6.4의 출혈도는 뇌 경색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우리 예전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뇌졸중,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된 코드가 I64 코드고요. 그리고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내전 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 있고요. 66에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 동맥의 폐색과 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전 동맥과 대뇌 동맥 사이에 그 안에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 알 수 없는 원인이에요. 이게 65, 66고요. 그 기타 뇌혈관 질환,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분리되지 않는 뇌혈관 질환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뇌혈관으로 인해서 뭔가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I69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렇게 해서 I60부터 69까지 코드들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출혈이나 뇌의 협착 또는 폐색, 이상 장애로 인한 그 진단비가 뇌혈관 질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과거 한 4년 전, 2008년 이전의 보험들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보장이 엄거나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 보험들 굉장히 진단 자금이 넓게 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암이나 이런 진단 자금 있죠. 뇌혈관, 이대성인병 진단은 지금 약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과거의 보험보다는. 왜냐하면요, 보험은 똑같은데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약관은 똑같은데 넓어졌어. 그리고 보험료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무해지나 갱신형을 통해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폭넓게 비갱신형으로도 할 수도 있는 이런 진단 자금은 과거의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오래된 5년 이상에 된 우리 시청자님 보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진단비는 추가를 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대 질환에 대해서 증권을 분명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뇌 쪽에 뭐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네.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훨씬 크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저희 그 허혈성 심장 질환, 네. 심장 질환 쪽은 또 종류가 어떻게 돼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협심증은 심근경색증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데 우리 죽상 동맥기관의 혈전, 그러니까 우리 그 파이프 심장에 이렇게 수많은 혈관들이 지름이 좁아져서 그리고 근육에 혈액을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심근경색증은 그 죽상으로 인해서 동맥경화증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막 이렇게 빵빵빵빵 뛰어줘야 되는데 심근과 심장이 뛰어줘야 되는데 못 뛰어주는 그런 현상이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실습을 할 때 그 심혈관 센터에서 며칠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혈관을 열고 몸을 열고 혈관을 찾아서 수술을 해주고 막힌 데를 뚫어주고 네. 풍선 같은 이렇게 벌린 카테터 같은 걸 넣어줬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간단한 시술, 이렇게 천자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미리 차단해 버리거나 아니면 확장해 주는 시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 보험들이 뇌출혈, 심근경색만 받는 보험들이 너무 가 빠진 보험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의료 산업의 발전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뇌혈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암은 이래저래 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했지만은 이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이 중요한 역할은 이런 혈관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관들의 말썽을 일으켜요, 제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안 가게 되거나 멈춰버리거나 망가지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혈류가 심장에 펌핑을 해줘가지고 온몸에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걸러지면서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이게 막히거나 차단이 돼봐요. 분명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입원비도 필요하고 간병비도 필요하고 참 보험 많이도 필요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성인병 굉장히 중요하고 이 뇌혈관 진단의 보장 범위를 세부적으로 이대성인병의 보장 범위 세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점점점 했는데 우리 TV가 집에 한 80인치 이상 되시는 분들만 보일 수 있을 것 잘 같은데.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네. 그림으로 볼까요? 예, 그림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I68의 알로로이드 혈관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질의 뇌수막염이 그 뇌알벽은 타고 뇌혈관 속에 침착되면서 혈관을 막히는 증세거든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고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이름의 질환도 I68. 이 점이 앞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특정 뇌혈관이나 뇌졸중, 뇌출혈. 여기 뇌혈관에 포함되어 있는다는 거. 이렇게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뇌출혈보다 뇌졸중보다 뇌혈관 질환. 심장도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2차성 심근증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 요렇게가 원래 예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는데요. 보시면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진단비가 있는데 이 앞에가 모든 걸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참 손해보험 회사들이 이렇게 고무줄 정책을 많이 써요.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줬다. 다음 달 늘렸다가 줄였다가. 예. 이번 달까지는 뭐 1,000만 원만 판다, 500만 판다 이랬다가 정책을 쓰면서 일부 회사들이 이렇게 특정 허혈성 진단비를 내놓는데 이 이유는 허혈성이나 아니면 특정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정책도 자꾸 바뀌니까 중간에 하나 더 특약을 넣어놓은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I24에 보면은요. 드레슬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이후에 그 재발하는 심장낭이나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이렇게 I24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허혈성 진단에 나가는데요.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I20 옆에 .1, 24 옆에 .1, 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은 우리 보험 들어놓으면은 진단 코드가 맞아야지만 보험금을 준다는데 여기 이렇게 I24.8이 써 있거나 이러면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시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분류 연구 코드예요. 우리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 진단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치료를 했다는 연구 코드이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걸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경각심을 좀 가지시기 위해서 네. 이대 혈관 질환 지금 증권을 좀 꺼내 오셨을 거거든요. 네. 범위 체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범위는 이 그림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 급성 심근경색증 안에는 혈혈성이 포함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차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포함된 뇌졸중이 오고 마지막으로 뇌출혈이 될 때까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뇌혈관 질환이 1차 초기 증세, 뇌졸중이 두 번째 증세, 뇌출혈이 마지막 증세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젊은 사람도 진단이 건강검진 통해서 많이 나온 이유가 막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예전 같지 않은데 왜 그러지?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러신 분들이 검사하면은 과거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뇌졸중이 스쳐가셨던 분들, 뇌경색증이 스쳐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 뇌경색증은 참고로 알려드리면요. 지금 당장 진단을 받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면 보험금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분쟁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언제 진단을 받았냐 그거를 의학적으로 밝혀내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초기 진단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랑 세트로 허혈성 진단비도 100% 보장하는 협심증 그리고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초기에 진단비를 받는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험이 만약에 내가 크게 아파가지고 몸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돈이 통장에 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배워봤으니까 제대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없었던 분들은 새로 가입하시면 되겠고 있는 분들도 지금 뭐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보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크게 보험 설명은 크게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인데요. 이 CI보험 그리고 GI보험 2대 진단비 특약,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도 2대 진단 특약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많이 비교를 하세요, 업계에서. 정말 이거는 비교한다는 게 자체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그냥 말장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왜냐하면요. 이 크리티컬 리안스 그리고 제너럴 리안스 같은 경우는 이 중대한 질환, 생명보험의 사망의 목전에 앞에 들었을 때 이런 진단했을 때 선지급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2대 진단비하고는 전혀 색깔이 틀린 그런 형태의 특약 및 주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명보험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까 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금리는 낮고 환급금이 높기 때문에 이 CI보험, GI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들었어요. 하지만 난 이 보험은 필요가 없고 종신보험이 필요하다 했는데도 이 보험을 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 이거에 대해 진단비를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생명보험인데 선지급을 한다. 그럼 뇌졸중 심근경색 보장범위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진단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2대 진단비 특약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본다고 쳤을 때 네. 남성분이랑 여성분요. 네. 요즘 보험료가 한 얼마 정도예요? 일단 보험은 싸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싸지 않습니다. 예. 암보험 수준보다 비싼 이유는 암은 모든 암을 나타내지만 유사암하고 포함된 가격을 해도 뭐 45세 남자 기준으로 10,000원 초중반대를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뇌혈관도 있고 심혈관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주기 때문에 그거보다 예. 조금 더 비쌉니다. 이 회사별로 비교를 했어요. DB, 메리츠, KB, 맴지, 현대, 하나, 흥국, 농협, 롯데. 회사별로 진단비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진단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가격 비교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내가 메리츠에 만약에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비해서 다른 회사 진단비. 각 회사에 어깨 한도가 있어요. 누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좀 나눠서 한도를 정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싼 이유가 남자들이 아무래도 이 질병에 많이 걸리나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진단비 쪽에서는 좀 싸고 하지만 허혈성 협심증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비 이렇게 추가만 하신다고 하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없으신 분들 단돈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꼭 2, 3만 원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비갱신형 설명입니다. 갱신형이나 아니면은 유병자 플랜은 좀 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유병자도 2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대로 들어가 보이는 이유는요. 이번 달, 저번 달 마지막 주세가 거의 다 진단비는 1,000만 원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3천만 원 그리고 어린이보험 5천만 원 주는 회사가 꼬물줄 정책에 의해서 좀 풀려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회사 좀 타겟을 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받을 확률이 또 많은 만큼 그 값을 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2대 질환에 대해서 이 보험 이렇게 가입하세요라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건강체인지 유병자인지 오직 335, 325 보험들 있잖아요. 질병이 있어도 내가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계셔도 우리 유병자 플랜은 2천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진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가져가실 수 있고 건강하신 분은 건강체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 한도 그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갱신형, 표준형, 무해지, 저해지 상품 다양합니다.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하시고 과거 보험에 이제 오래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리모델링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좀 비만, 흡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들 반드시 추가적으로 보충해 놓으시면은 초기 진단으로도 큰 보험금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저희가 5월에 이달의 베스트 플랜 2위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2대 진단비 보험을 좀 집중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리스크가 너무나 큰 질병이라고 합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심하시고 계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입조차 어려웠고 보장범위 너무 좁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가입이 이미 돼 있는 분들도 보장범위 넓히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2대 진단비 나중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보장이 좀 닫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험사에서 보장을 확 늘려놨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성주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